안녕하세요. 포르투나입니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어질어질하고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케이팝이나 한류로 한국의 위상이 높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는다 해서 나의 위치까지 저절로 격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나에게 맡겨지거나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거나 우울한 감정 때문에 힘들 때 읽을 만한 책, 빅터 프랭클의 한국판 제목,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의 첫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책의 줄거리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 같은 것들은 최소로 하고 진행합니다. 줄거리 요약을 듣는 것보다는 한 페이지라도 직접 읽어보는 게 좋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 몇 개 나열하는 건 저의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처음 책 제목을 보고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가 떠올랐어요. 미소 냉전 시기 소련의 참상을 다룬 책이었는데 솔제니친의 수용소 수감 생활을 그린 내용입니다. 솔제니친은 유대인처럼 인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스탈린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가 웃기긴 하죠. 어쨌든 스탈린 뒷담화 때문에 반체제 인사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을 가둬버린 거죠.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은 프랭클이 당한 것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프랭클의 책을 주제로 한 이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누려고 합니다. 수용소와 관련되어지는 1부는 유대인 이야기로, 심리와 정신 분석과 연관되어지는 2부는 정신에 대하여로 일단 가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저자인 빅터 프랭클 자체가 유대인이기도 하고 로고테라피 학파를 만든 의사이기도 하니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듯 했습니다. 그럼 1부 유대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학살이 왜 그리 심했는지는 대충 기억나시죠? 2차 대전의 출발점을 1939년으로 놓고 보면 딱 10년 전 1929년은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때 미국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힘들었겠죠. 지금처럼 독일이 하이퍼인플레로 특별히 더 골로 가는 시기를 겪으면서 독일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독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독일인들보다 잘 사는 모습이 독일 국민들은 못마땅하고 원망스럽고 했을 거예요. 본래 한 나라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닥치면 화를 분출하게 할 대상이 정치인들에겐 필요해지는데 보통 외국인들이나 힘없는 소수가 여기에 이용이 됩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가 나아지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서를 이용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따돌림, 왕따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에서 그리스인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다는 것은 기억나실 거예요. 흩어질 때 스페인 쪽으로 간 유대인을 세파라트 유대인, 동유럽 쪽으로 간 유대인 아슈케나지, 페르시아 쪽에 남은 예즈드족 등 유대인들도 갈래가 여러 부류입니다. 물론 위아래 계급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무역이나 금융거래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기술이 뛰어나 처음에는 잘 지내는 듯 하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간 왕이나 귀족들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갚는 게 아니라 유대인 쫓아내기를 시전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1492년 콜럼버스의 위대한 탐험이 있던 해에 발생한 스페인의 유대인 추방 사건이 있죠. 내막을 얘기하면 길어지니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그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과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좋아하는 스피노자 집안도 네덜란드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 이후로 세계를 주름잡던 스페인의 힘이 줄어들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상하게 강해집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칼레 해전에서 패하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여기저기 퍼지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만들어지죠. 그런 서름을 안고 살아왔는데 2차 대전 때는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유대인의 대학살을 뜻하는 고유 명사로까지 만든 일들을 당했던 거죠. 종전 후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지식인들은 책을 썼고 그 이후 90년대 쉰들러 리스트부터 시작해 유대인 왕따 사건의 영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에는 뒤늦게 미국으로 이주한 동유럽계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했다고 하는데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20세기 폭스사 등 다수의 영화사들이 그들의 라인입니다. 그럼 종전 후 나온 책들을 몇 개 볼까요? 안내의 일기,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엘리 위젤의 밤, 그리고 만화이긴 하지만 아트 슈피겔만의 쥐 등이 있습니다. 전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쥐는 수용소 생활을 한 아버지의 아들이 만든 거라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아 남은 생이라도 제대로 꾸려가려면 글 쓰는 재주가 있던가 의술이나 기술 뭐든 실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뭐 앞으로는 AI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2015년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마션을 보면 화성에 남겨진 마크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홀로 그렇게 살아남진 못했을 테니까요. 삶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뒷받침해 줄 무언가가 나의 몸에서든 뇌에서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현실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거죠. 아, 또 딴 길로 제가 가려고 하네요.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4년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 1997년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2002년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 등이 있습니다. 전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연주자의 이야기인 줄 알고 개봉했을 당시에는 관람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보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함께 유대인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요. 어릴 때 본 책이나 영화를 나이가 들어 다시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왜 그리 눈에 띄는지, 그래서 서서히 꼰대가 되고 잔소리쟁이가 되고 그러나 봐요. 잔소리? 이걸 주제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래서 이번 책을 만난 기회로 알아본 유대인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학살을 많이 당하고 수용소 생활이 어떻고 유대인들이 불쌍하고 이런 게 아니라 2차 대전 종전 후부터는 그들의 복수가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본인들의 관점으로 홀로코스트를 그려 세상에 뿌린 거죠.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는 그들의 손으로 세계인이 모두 보게 만들었지만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대학살, 르완다 대학살 같은 건 자국민을 그렇게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처럼 주목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한때
캄보디아 대학살을 다룬 킬링필드란 영화가 있기는 했지만 유대인에 대해 학살처럼 두고두고 우려먹지는 못하죠. 더군다나 킬링필드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미국인들이거든요. 현재 이 지구의 금융계와 영화계부터 산업부문, 식량, 에너지 등 모든 분야의 컨트롤 타워는 그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수렵, 채집, 농업 시대에는 그냥 내가 일해서 먹고 살면 되었지만 물론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없으면 소작을 하든 빌리든 해야겠지만요.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을 건설하든 영화를 만들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재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금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던 사건도 아이디어는 그의 것이었지만 회사의 주인은 사실상 돈을 댄 주주들이었던 거죠. 서유럽 유대인들이 먼저 미국 땅에 들어가 금융계와 산업계를 접수하고 동유럽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주하면서 영화계를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이 막강해지니 책이나 영화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고 거기에 더해 돈도 벌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는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이끌었을까? 진짜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유대인의 시각을 전 세계에 퍼뜨릴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 그들의 삶의 태도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잘 나타나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신에 관한 이야기는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선 전후 재판부터 시작해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나치, 히틀러에 관련된 일들까지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수없이 언급되어 왔고 관련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저의 생각들과 섞어 집약하고 짧게 하려다 보니 뭔가 미흡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오늘은 1부 방송을 마치고 2부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